농가 올영가 간등과 신생 시작할게. 농가 올영가는 1월부터 12월까지 순서대로 나오는 올영제 형식이야. 올영제 형식에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나오고 그 달의 모습과 해야 할 일이 나오고 거기에 유교적 가치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한 그런 작품이야. 8월이라 중추되니 8월달 곡식을 추수할 때야. 중추되니 가을이 한창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가을이 한창일 때. 추분절기로다. 북두칠성 자로 돌아 서천을 가리키니 북두칠성에 자루가 돌아가지고 자루라는 게 북두칠성 보면 국자 모양으로 돼 있잖아. 그치? 그 자루가 동계 이렇게 서천으로 가리키니 이렇게 되면 가을인가 봐. 선선한 조석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기운 추기가 완연하다. 추기는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는 얘기야. 가을 기운이 완연하다. 귀뚜라미 맑은 소리 벽간에 들었구나. 귀뚜라미 가을에 우는 벌레야. 곤충이야. 그럼 귀뚜라미도 가을을 나타내는 소재고. 아침에 안개 끼고 밤이면 이슬 내려. 백곡의 성실하고 만물을 재촉한다. 백곡 온갖 곡식이 다 익은 거야. 온갖 곡식. 들구경 돌아보니 힘든 일 공생한다. 힘든 일이 나타난다. 힘들어 농사 지은 게 잘 익어서 보기 좋다는 소리야. 백곡의 이삭 패고 염을 들어 고개 숙여. 염을 들여 백곡이 이삭이 패고 염을 들여 여물어. 여물어 고개 숙여. 서풍에 익은 학문이 일어난다. 가을 들판에 보리가 아니고 벼가 익어가지고 누런 모습이야. 그걸 갖다가 학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학문은요. 고전소설에서 잘 나온다. 고전 시가에서 잘 나온다. 익은 곡식이야. 익은 곡식 익은 걸 학문이라 그러고 익은 곡식을 학문이라 그랬으니까 은유법이지. 은유법이 사용되었고 백설 같은 면화송이. 면화송이는 하얘가지고 백설 같다는 거야. 백설 같은 뭐 같은이니까 직유법이고 면화송이 산호 같은 고추달에. 이 면화송이와 고추달에 이게 다 수확물이야. 가을의 수확물. 처마에 늘었으니 가을볕 명랑하다. 안팎마당 닦아놓고 발제망군 장만았소. 발제망구 농사기구야. 농사기구 장만하소. 여기까지는 가을 풍경이지. 여기까지는 가을의 모습이고요. 가을의 모습이고 여기서부터는 해야 할 일이야. 이제 가을이 되었으니까 해야 할 일이 나오고요. 해야 할 일. 농사를 장려하는 거야. 농사 장려. 면화따는 다라기에 수수콩, 수수 이삭콩 가지요. 면화도 따르고 그 다라기에 수수콩도 따갖고 오라. 나무꾼 돌아오니 머루달에 상가로다. 나무꾼이 나무만 해온 것도 아니고 산에 난 과일 머루달에도 따온 거야. 뒷동산의 밤대추는 아이들 세상이다. 아이들이 가서 이제 뒷동산에 있는 밤과 대추를 떨어진 걸 주워오는 거야. 알아 모아 말리어라. 이 수확한 것들을 자 떨어진 밤을 모아 말리어라. 떨어진 밤을
모아 말리어라. 철되어 쓰게 하소. 철되어 필요할 때 말려놨다가 필요할 때 언제 제사 지낸다든가 명절 때 이때 쓰게 하자는 거야. 미래의 용도에 대한 대비지. 미래의 용도에 대한 대비고 실용적인 측면이지. 실용적인 측면이고요. 명주 끊어내어 옷감이지. 끊어내어 추양에 가을볕에 마전하고 표백하고 하얗게 이제 표백하는 거야. 쪽들이고 익들이니 쪽은 여기 청색 파란색이고 파란색 익은 여기 홍색 빨간색 이제 옷감을 파란물 들이고 빨간물 들이고 청홍이 색색이라 부모님 연만하니 수의를 유의하고 수의를 미리 마련하고 수의는 뭐야?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에게 입혀놓은 옷이지 그지?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걸 생각해가지고 그 옷을 미리 마련해 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장수하신대. 미리 돌아가실 때 입을 옷을 마련해 두면요 장수하신대요. 그래서 요거 유교적 윤리 강조하는 거고 요 효니까 유교적 윤리 강조고 그 남아 마로 재어 이게 부모님 먼저 수의 장만하고 남은 것은 재단하여 자녀의 혼수하세 자녀들 결혼시킬 때 쓰자. 자, 양반의 입장에서 농민들에게 그때 때마다 해야 할 일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관등가야. 관등가는요. 이것도 원령체 노래고 임이 없어. 임이 없는 걸 12달 순서에 따라서 구성한 거야. 그러면 이것도 원령체겠지. 그지? 규방가사고 여인이 노래하는 거야. 12달 순서에 따라 구성했고 자 유락적 임이 없는데 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놀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나옵니다. 정월 봐. 이거 정월 음력 1월이지. 상원일에 상원일은 정월 대보름. 지금은 정월 대보름 그렇게 큰 행사가 아닌데 옛날에는 굉장히 큰 명절이었어요. 자, 달가 노는 소년들은 답교하고 노니는데 답교는 그때 정월 대보름의 세시풍속인 달이 밝기야. 오리님은 어디 가고 답교할 줄 모르는고 요 비슷한 구절이 반복됩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데 오니님은 어디 가고 뭐뭐 할 줄 모르는고 이게 반복됩니다. 2월 청명일에 나무마다 충기 들고 잔디잔디 속잎 나니 나무는 충기 든다는 거야. 새싹이 파릇파릇 나는 거야. 잔디가 이제 올라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한 거야. 막 생기가 도는데 이 화자는 하자와 대비가 되는 거야. 하자와 대비가 돼서 하자는 그렇지 못하는 거야. 만물이 하락한데 오리님은 어디 가고 충기 든 줄 모르는 거. 문장구조 반복이지. 오리님은 어디 가고 뭐뭐 할 줄 모르는 거.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월 3일 날 삼진날 3월 3일 삼진날 3월달 나왔다 그지. 강남서 나온 제비 왔노라 현신하고 제비가 이제 강남 갔다 돌아와서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봄의 정향이지. 봄의 정향이고 의인법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상강 기러기는 가노라 하직하고 요거 이제 기러기는 이제 이때 철새니까 이때 가나봐. 이화 도화 이화 복숭아꽃 도화
백꽃이야. 이화도와 복숭아꽃 백꽃인 거 몰라도요. 화만 알면 돼. 꽃이 만발한 거야. 그리고 행화방초 흩날린다. 버드나무하고 풀이 초만 알면 되는 거야. 흩날린다. 그러니까 봄이 되어가지고 꽃이 만발하고 풀도 이런 게 무성한 거야. 봄 풍경이 너무 이뻐. 봄 풍경은 플러스야. 플러스고 반복이다. 이른데 우리 힘은 어디 가고 화유 꽃놀이 할 줄 모르는가. 하자의 정서는 어때요? 마이너스지. 마이너스고 사월 초파일에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네. 이때 이제 우리 절에 가서 등 달고 하는데 이때 등놀이를 많이 하는가 봐. 간등하려 입고대 하니 등을 구경하려고 높은 곳에 오르니 등을 구경하려고 높은 곳에 오르니 원건 가까이 멀리 고조 낮고 높은데 석양이 비꼈는데 이제 등이 이제 밤 돼야 더 이쁘잖아. 그러니까 해질 무렵이야. 여기서부터는 등 종류야. 어룡등, 봉학등과 두루미 남성이며 종경등, 선등, 북등이며 수박등, 마늘등과 연꽃 속에 선동하여이며 남봉후이 처녀로다. 배등, 집등, 산디등과 영등, 알등, 병등, 벽장등, 가마등, 난간등과 사자탄, 최갈이며 호랑이탄, 오랑캐라. 발로 툭 차 구월동에 일월동 발가 있고 칠승등 벌어난 뒤 요까지가 등의 온갖 등 종류를 나열하고요. 이 등이 온갖 등이 불을 밝히고 있는 거야. 풍경이 장관인 거야. 풍경이 장관인데 동룡의 월상하고 동쪽 언덕에 달이 뜨고 동쪽 언덕에 달이 뜨고 곳곳에 불을 켠다 하는데 우리님은 어디 가고 간등할 줄 모르는 곳 임과 헤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아름다운 걸 보면서 우리 힘은 어디 갔는가 그렇게 노래하는 가사야. 그 다음에 다는요 수필이야. 수필이고 수필은 나는 글쓴이지. 스리병아리와 달리 새 봄과 더불어 탄생하는 봄 병아리는 스리병아리는 이른 가을에 태어나는 병아리고 그 병아리와 달리 봄 병아리는 스리병아리는 좀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하고요. 봄 병아리는 뭔가 봄답게 튼튼한 거야. 아름답고 튼튼하다. 둘이가 대조가 되지. 병아리들을 그늘이고 앞에서 실랑 궁뎅이를 내두르며 아그작아그작 걷는 어미닭의 당찬 모습도 봄빛이 무르익은 푸른 하늘에 병아리를 노리는 솔개가 소용돌이 물에 뜬 낙엽처럼 그늘을 그리며 천천히 감도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병아리가 태어나면 어미닭이 병아리를 앞세우고 가는 모습이 굉장히 당당해 보였고 또 하늘에는 솔개가 그 어린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하는 그 모습도 눈에 선하대요. 어미닭은 매나 솔개가 하늘에 뜨거나 매운 바람이 몰아치거나 하면 얼른 날개를 펴 제 새끼들을 거두어 안았는데 그 따뜻하고 넉넉한 모성에는 궁핍한 시절에 자식 넷을 먹여 살려야 했던 내 어머니의 모습이기도 하다. 자, 병아리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모습을 아니지 모승의 큰 암탉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를 생각하지 그지. 자, 이건 어린 시절에 봤던 풍경이야. 어리기가 병아리만 했을 때 나는 어머니의 치마꼬리를 잡고 나들이에 따라 나서곤 했는데 도중에 갑자기 비가 오거나 헛바람이 불거나 하면 어미닭이 그러하듯이 어머니는 넉넉한 치마폭을 펼쳐 나를 감싸주곤 했던 것이다. 5월장에 곡식과 달걀을 팔러 가는 어머니를 따라가곤 했는데 어머니의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는 좁쌀이 가득 담기고 그 위에 달걀 10개쯤 심겨 있었다. 아무튼 노란 봄빛, 속노란 병아리 떼의 모습은 나에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신생의 이미지다. 신생 갓 태어난 것의 이미지. 갓 태어난 것의 이미지이다. 언돼지를 녹이는 봄 기운이 초목에 싹을 틔우고 얼었던 강이 풀리기 시작하면 돌 맞은 유리창처럼 이제 얼음 깨지겠지 그지. 두꺼운 얼음판 위에 방산선 모양의 길고 날카로운 빗금의 균열들이 여기저기 생기고 강가에 빅열 현상, 얼음이 깨지는 현상, 얼음이 녹는 현상, 얼음이 녹는 현상이 일어난다. 얼음장들이 자글자글 낮은 소리를 내며 그물처럼 수많은 균열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글거리는 소리가 어미닭의 오랜 포란의 인고가 끝나고 10여개의 달걀이 부활할 때 알 속의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여린 부리로 껍데기를 깨면서 어미를 부르는 낮은 울음소리와 흡사하다. 뭐가? 얼음 깨지는 소리가 계란 안에 병아리가 톡톡톡 알을 깨는 소리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얼음과 균열 소리가 닮았다는 거고 균열 소리가 뭔데요? 얼음 깨는 소리가 닮았다는 얘기고 알 속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미닭은 적시 병아리를 위해서 밖에서 껍질을 쪼아준다. 이렇게 병아리와 어미닭이 안에서 밖에서 동시에 쪼아 껍데기를 깨트리는 일을 줄탁동시라고 했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아름다운 소설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신이 안주해왔던 한 세계를 깨는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더 넓은 세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딱딱한 알 껍데기를 연약한 부리로 깨뜨리는 그 힘이 놀랍다. 그 힘이 어떤 힘? 신생의 힘. 병아리뿐만 아니라 모든 태어난 것들이 생명력이 그렇다. 모든 태어난 것들의 생명력은 다 신생의 힘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린 새싹이 어떻게 저 딱딱하게 굳은 땅을 뚫어 솟아오르는지 정말 불가사의하다. 무력해 보이는 것 속에 상상하기 어려운 강인한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요게 핵심 사항이야. 핵심. 무력해 보이는 속에, 연약해 보이는 속에 강한 힘이 있다고. 그게 신생의 힘이라고. 그리고 병아리뿐만 아니라 무릇 신생의 첫 빛깔이 가녀린 노란색인 것도 흥미롭다. 봄의 햇살도 그렇고 초목의 새싹, 햇순, 속잎도 처음에는 노란색에 가까운 연두색이다.
이렇게 언 땅 위에 겨우내 실어주고 있던 햇빛이 노란색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하면 요게 이제 어릴 때를 회상하는 계기가 되는 거야. 그때 봤던 어릴 때 봤던 노란 병아리를 회상하는 겁니다. 나는 어뢰 골목 안에서 어린이들이 뛰노는 시끌짝한 소리와 함께 노란 털복숭이 봄 병아리가 생각나곤 하는데, 이렇게 햇빛이 봄이 내가 노란색으로 되살아나면 항상 그때 그 병아리가 생각난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 아름다운 신생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다. 신생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생각이 난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